결론인데 요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제 과학 좋아하잖아요. 또 제가 이게 애니어그램은 사실 과학적인 이론은 아니고 과학이랑은 다르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과학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과학이 증명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것이 증명할 수 없는 정확하게 증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랑 배치는 되지 말아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은 말하되 과학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랑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얘가. 그러면 얘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과학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강사 중에서도 성격 심리학이나 그런 과학적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을 항상 가지고 애니어그램 이론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그거예요. 행복도 되게 애매하고 주관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과학자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유전적인 조건도 있을 것이고 행복에 그 다음에 개인적인 노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황 내가 뭐 얼마나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냐 이런 것들이 몇 대 몇 정도로 과학자들이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가 제일 많을까요? 여기는 역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 대부분은 유전이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요거 답이 나온 거를 보면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절반 정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로또에 당첨됐어. 아니면은 뭐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던지, 금수저 부모한테 태어났던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10%밖에 안 되고 유전이 50%고 노력이 40%다. 이런 거를 어떻게 밝혀냈냐 도대체 과학자들이 그냥 막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다 그거예요. 제가 그 방송 보시면은 제가 왜 성격 유전이 결정하는지 환경이 결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근거를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은요, 얘가 얼마나 행복한지는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어봐요. 너 행복이 최고 행복, 완벽한 행복이 10이라고 생각하면 너 행복 몇 점이야? 물어봐요. 그러면 각각 사람들이 거기다가 매기겠죠? 그러면은 그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비슷한 사람대에 그 사람들의 유전적인 유사성, 환경적인 유사성,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봐서 다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냈더니 저 정도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유전 영향이 되게 크죠. 여기는 이미 지식이 유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지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가지고 근데 다른 데 가서 이거 강의하면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고 정답 다 나와버렸네. 제가 빨리빨리 하고 치우려고 이제 빨리 대화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얘기 제가 방송에서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어네벨에서 왔는데 2에서 했었어요.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요. 왜 상황이 별로 안 중요하냐. 근데 이게 행복도 되게 정신적으로 애매한 것 같지만 우리 몸의 상태랑 똑같다. 뇌의 상태이기 때문에 너가 생각을 해봐. 자, 네가 지금 컨디션 너무 좋아. 배도 부르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좀 추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이 추운 거죠. 추운데 앉아있어. 컨디션 되게 좋은데. 그거랑 방 너무 안락하고 너무 좋은 데 있는데 네가 독감 걸려가지고 미친듯이 기침을 하고 아파. 뭐가 더 낫겠니? 당연히 춥고 불편한 데 있어도 내 컨디션 좋은 게 낫죠.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힘든 상황이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거고 이겨내죠. 그리고 상황은 변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무 상황이 좋고 여러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힘든 경우도 있으나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 저게 저렇게까지? 이해가 안 가고 나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마음에 병이 있는 거거든요. 병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행복한 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건데 그거는 뇌의 체질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뇌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나이가 우리의 생각보다 늦기 때문에 만 26살인데 남자는 저거보다 더 늦고 평균적으로 여자가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혹시 만 26살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저기. 네.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강의하고 항상 얘기해요. 죽고 싶어도
26살 때까지 일단 기다려봐라. 26살이 되면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결정한 일이 너네 인생을 지배한다면 그거는 슬프고 너희가 억울한 일이 된다. 결혼 26살 때까지 하지 마. 그 이후에 결혼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할 일 만들지 마. 26살 이전에. 그 전에 결정에 의해서 너네 일생이 네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면 넌 억울한 일이야. 그리고 그것도 있죠. 우리 신체적인 조건이. 근데 사실 26살이요. 신체적으로 그 남녀가 아이를 갖기에 26살부터가 아니거든요, 사실. 언제 제일 막 솟구치냐. 10대 특히 남자들은 그리고 뭐 춘향이와 이도령은 다 16살에 볼일 다 보고 사실 10대 때 애기 난 사람들은요 늙지도 않아요. 그때가 한창이거든요. 사실 몸은요. 근데 뇌는 그때 발달이 안 됐어.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하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이제 우리 몸이 선사시대랑 똑같이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함정은 그거죠. 우리는 지금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데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체 세팅은 선사시대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하기 힘든 거잖아요. 선사시대는 수렵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게 나타나면 막 먹어갖고 몸에 최대한 저장을 해놔야 돼. 다음에 언제 먹을 걸 만들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저장을 안 해놓으면 죽어요, 잘못하면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먹을 게 사방에 널려있죠?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언제 배고픈데 참았어.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내 몸은 뭐라고 생각해?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냥감이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악착같이 지방을 잡고 있어. 그러다가 내가 참다 못해서 뭐를 하나 먹었어.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지방으로 이거를 다 넣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식 본능이랑 뇌가 완성되는 거랑 나이 차이가 왜 나냐. 26살에 돼서 머리가 굵어지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생각을 해. 무조건 낳는다고 장땡이 아니지. 이거를 키워야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쪽박을 차는 게 아닐까. 얘가 나보다 못 사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애를 낳는 게 맞지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디립다 낳아놓고서는 안 죽고 살아남는 놈 키워야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를 낳아도 얘가 어렵게 태어나도 잘 키울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몸이 10대 때 무언가를 원해도 그거를 아직은 어려. 그거를 꼰대의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20대 후반 돼서 대학교 가서 대학 때도 이르죠. 대학교 졸업하고 이게 맞는데 우리 몸은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선사시대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사람인데 본능에 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26살 이전에 있던 일은 이불킥 할 일이 많이 있죠. 저도 26살 때 저를 생각해보면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나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26살 넘어서 결정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어떤 교훈을 주냐라고 보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의 절반은 타고난다. 내가 지금 행복해. 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행해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별로 나보다 못할 것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쟤네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다. 내가 되게 올바르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기 위한 조건의 절반은 타고나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자, 내가 행복해도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제가 불행하게 사는 거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50%면은 절반이니까 겸손해야지. 나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고. 또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이상하게 내가 생각해도 알아요. 다 알아. 우울한 사람들은 알아요. 왜? 내가 부족할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우울하고 인생이 힘들지?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하지 정신적으로? 하지만 그것도 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거니까 좀 자유로워지라는 얘기죠. 자기를 탓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신에 근데 이게 정말 숫자가 절묘해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40%잖아요. 40%는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게 전부도 아니고 굉장히 절묘해요. 40%면은 사실 내가 노력해서 40% 채우면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 숫자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인생의 저는 전부라고 사실은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의 절반, 유전적인 조건 절반을 타고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점수가 딱 객관적인 건 아니란 얘기죠. 얘는 행복하게 살기 좋은 점수 50점, 얘는 뭐 20점 이렇게 딱딱 타고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다. 이거는 우리 애니어그램 성격 심리학 강의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왜 인간이 다 다르냐 하면 그때그때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성격이 유리하지만 저 상황에서는 저런 성격이 유리하고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 이유는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 뭐 낙천적인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신경성이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행복하게 살기에는 뭐가 좋을까요? 대체로 낮은 게 좋긴 좋은데 그렇지만 이게 신경성이 낮은 저는 제가 신경성이 낮다 보니까 저는 웬간한 건 사람들이 다 너무 예민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저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 걱정이 많은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낙천적인 사람만 있었으면 지구는 옛날에 망했어요. 아 진짜요. 지구 멸망 몇 번 할 뻔했죠? 지구 망쳐놓은 거 다 누군지 아세요? 낙천적인 사람들이에요. 낙천적인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뭐 이런 식이죠. 뭐 지구가 몇 번 멸망할 뻔했어요. 세계 대전, 1, 2차 세계 대전, 원자폭탄 전쟁도 날 뻔했죠. 그리고 그 IMF를 비롯해서 금융 위기, 뭐 거기다가 지금 기후 변화, 지금 심각해요. 사실 기후 변화가 이게 온난화가 전체적으로 평균 1, 2도 높아진다고 해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북극에서 진짜 빙하가 다 녹고 있다니까요.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태풍이 점점 세져요. 그리고 낮은 나라들은 물이 점점 올라와서 땅이 잠겨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죠. 여름에 더운 거 정도? 근데 무서운 건 뭐냐?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점점 변화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계속 뭐 더우니까 여러분 올여름 겪어보셨잖아요. 옛날보다 더운 거는 물론이고 옛날에는 더웠어도 94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그때 이렇게 에어컨이 다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더운 거를 더 잘 참았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에어컨을 집집마다 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온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실외기가 다 돌아가면은 이게 우리가 똑같이 38도, 37도 됐다고 해도 그때는 진짜 37도, 38도였는데 우리는 그거 38도라고 그거 어디서 쟀는지 아시죠? 기상청의 그 잔디밭 위에 화이트하우스에서 잰 게 38도라고. 우리는 도시에서는 45도, 50도 올라가요. 옆에서 다 틀어대는데 어떡해. 나만 안 틀면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나도 틀어야 돼.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탄소를 점점 많이 내뿜으니까 점점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지구가 망할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애들이 죽기 전에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서 요거를 지금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넘어가면 못 돌린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근데 아직 임계점까지 안 왔어요. 근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도 듣지 않아.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트럼프 굉장히 신경성 낮죠. 저러고 잠이 와요? 나라 지금 전 지구를 갖다가 미국 대통령이.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망한데 걱정 말래.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의 거짓말이래. 불평분자들 거짓말이래. 아니 근데 기후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통계라니까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뭐랑 똑같아요? 아니 치킨집이 너무 많아. 그럼 치킨집을 하면 망하겠죠. 근데 치킨집을 해. 왜요? 왜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 왜 나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 나니까. 그게 낙천적인 사람들의 이게 사람은 다 자기한테 치우친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갖게 돼 있어요.
아시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평균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평균보다 못한 사람은 누구지? 평균보다 못한 자신을 평균보다 못하다고 알고 있는 냉정한 사람은 신경성이 높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게 돼 있는데 신경성이 낮은 사람이 이게 더 심해. 그런 사람들이 지구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이 높은 여러분은 분발하셔야 돼요.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겠다. 물론 그렇겠지. 저 지구를 저렇게 멸망으로 자기 자식들 죽기 전에 저를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속편하네? 부럽지. 부러운데 지면 안 돼요. 그럼 진짜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신경성 높은 분들 저는 항상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 쉬운 그게 그거잖아요. 열정으로 달려가지고 막 고전 1000번 읽고서는 남들이 우아하면 행복한 거야. 그건 너고 네가 그런 건 알겠는데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그거에 몰려서 그렇게 살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내가 뭐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애니어그램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건데 애니어그램의 본능, 감정, 이성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분류인데 그게 이제 플라톤 시대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머리, 가슴, 배,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게 그리고 동양에도 똑같은 거였어요. 진선미, 머리, 가슴, 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현대에서 뇌과학을 보면은 제가 성격심리학 공부하면은 이제 그 사람 요즘엔 다 뇌 가지고 검사하잖아요. 근데 뇌 부분도 뇌는 부분이 사실 엄청 많긴 해요. 진짜 몇백 몇천 가지 다 알지도 못한대요. 그 전문가래도. 그렇지만 러프하게 분류를 하자면 저런 식으로 보상체계, 불안체계인데 1차적, 2차적, 그 다음에 이상체계 따로 있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제가 읽어봤어요. 이 사람은 애니어그램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성격심리학에서 보는 뇌의 구조도 결국에는 그 세 가지더라고요. 이성, 본능, 감정.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더욱더 확신을 했죠. 이 분류 체계가 맞구나.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성, 감정, 본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미스코리아가 진선미잖아요. 왜 진선미냐 하면은 이성의 힘이 제일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의 힘이 제일 약하니까. 물론 우리 이성 중심인 보면은 이성 중심도 있고 본능 중심, 감정 중심도 있지만 사람이 급할수록 원초적인 힘이 본능이기 때문에 이성이 날아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성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 그런 거고. 이제 짜잘한 건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건데. 근데 제가 요거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감정을 관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는 이런 정신질환 이런 거에 성격장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질환도 보면은 우울증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향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이런 식의 동종요법도 되게 많고 이런데 실제로 우울증에 어떤 치료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다 통계를 내본 거예요. 의사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약은 물론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울증 약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몸이 으슬으슬한데 따뜻하게 자고 잘 먹으면 낫겠지. 그건 으슬으슬할 때 얘기고 이미 병이 났어. 폐렴이 됐어요. 이게 폐렴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울증이 됐다는 건 이게 이미 염증이 나서 내가 몸이 건강하면은 푹 쉬면 낫겠지만 이게 더 심해지면은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울증도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약 먹는 것만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죠. 그게 인지행동요법이에요. 정신과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대체로 모든 정신질환에 다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게 인지행동요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리가 그거예요. 내 감정이 어떤지 알려줘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너의
근데 사실 이게 감정이 망가지면은요 논리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데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든지 얘가 네 욕을 하는 게 아닌데 다 내 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너가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상황은 이래 이렇지 않느냐 라고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해봐. 알아듣네? 괜찮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요. 알아들었어요. 논리적인 상황을.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 너가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 가서 너의 마음을 솔직히 얘기해봐. 용기가 안 나겠지만 그냥 마음은 똑같이 무서워요. 근데 머리로 아니라고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선생님 믿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괜찮네? 진짜네? 행동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옆 사람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친구가 얘기 다 해주죠. 친구 말이 다 맞죠? 친구가 야 너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가서 이렇게 해봐. 친구 말을 안 들어. 돈을 주고 정신과 의사한테 가야 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면허도 있고 나한테 돈도 받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그런가? 이러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지행동요법을 보니까 물론 의사들은 훨씬 우리보다 정교한 매뉴얼이 있겠죠. 권위도 있지만 그럼 결국 그게 뭐냐? 이것도 이성, 감정, 본능인 거예요. 우리 감정의 고장이 났으면 머리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본능, 행동으로 그거를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그 삼각형이 작동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뭐 의지는 이제 본능, 행동력이니까 본능 쪽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의지를 키우는 방법도 이것도 다 책에 있어요. 궁금하시면 책 보세요. 이것도 의지를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의지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덮어놓고 열심히 뭐 다이어트 같은 거 제일 대표적으로 잘 쓰는 얘기가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다 해야 된다. 우리가 다 날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하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실천을 해보면 의지를 다루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식욕은 너무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컨트롤을 해봐야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의지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는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몸의 근육이랑 되게 비슷해요. 마음의 근육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복근을 만들려고 복근을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럼 복근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복근만 생기냐? 사실 다른 부분의 근육도 발달을 해요. 복근만 운동을 해도 이런 부분도 다 발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집중적으로 발달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는 애들한테 방 정리를 시켰대요. 방 정리를 시키고 나서 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걔네를 공부를 시켜봤더니 공부를 더 잘하더래요. 물론 방 정리 못해도 공부만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랑 별개로 이쪽에 내가 어떤 의지를 컨트롤하는 경험을 쌓아봤으면 그게 다른 데도 쓸 수가 있다. 반대로 뭐 이런 거 어떤 애들한테 맛있는 거를 주고 먹지 말라고 참으라 그러고 어떤 애들한테는 그거를 그냥 먹어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시켰대요. 그랬더니 누가 더 잘 풀었을 것 같아요? 먹은 애들이랑 안 먹고 참은 애들이랑. 먹은 애들이 더 잘 풀었어요. 왜냐면 참는 애들은 그걸 참느라고 의지를 써버렸어. 이미 에너지가 바닥났어. 그러니까 짜증나서 먹지 못해서 짜증나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 풀려면 잘 안 풀려지잖아요. 이건 아까랑 반대인 것 같지만 좀 다른 얘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련을 한 게 다른 쪽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건 단기적인 거잖아요. 눈앞에서 힘든 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힘든 일 하고 그 다음에 또 힘든 일 하라고 그러면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기운이 쪽 빠진 다음에 힘든 일 하면 힘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근육이 몸의 근육이랑 원리가 비슷하다. 요런 거를 알면은 더 지혜롭게 의지를 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쬐끄만 것부터 해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네.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해봤어 라고 하면 거기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본능인데
이해하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삼각형이다.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까지 있어요. 이게 7가지를 맞추려고 꼭 7가지를 해야 되겠다는 거야. 촌스럽게. 그래가지고 이게 7가지가 다 있는데 2가지 정도는 이제 제가 전문도 아닌 거에 이제 좀 끼어든 게 있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꿈이랑 마음, 의지, 뭐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 정도는 제가 중요한 파트로 쓴 건데, 결국에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의 문제고, 근데 인간관계 우리는 이거는 우리 애니어그램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인간관계 키를. 그래서 제가 준비한 행복 사용 설명서 강연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할게요.